채널 24K 하성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한다. 요즘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쭉 열거를 해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증상, 역사를 소유하겠다는, 역사를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집단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해석하고 소유하겠다는 역사 독점의 현상, 이것을 우리는 지금 좀 한번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온 세상이 전부 미래를 향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나아가고 있는 때에 우리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과거에만 매달리는 것인지 정말로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과거의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독점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경계하고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법원이 194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한민국 시대도 아니고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사건, 대한민국의 법률이 없었던 시대의 사건, 이것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여기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일제강제징용의 사건, 위안부 논쟁, 여기서 촉발되는 소위 반일 논쟁, 전부 과거사죠.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것도 과거사의 문제고, 5.18을 재조명한다, 제주 4.3 사태를 재조명한다, 다 과거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대법의 판결까지 다 끝나서 형 집행까지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을 다시 들춰보자. 1987년, 지금부터 33년 전인데요. 그때 일어났던 칼기 폭파 사건, 또다시 조사하자. 왜 이렇게 과거에 집착해야 하는 겁니까? 이 문제들은 사실 지금 진보 정부라고 하는 쪽, 이쪽에서 집권을 그동안에 하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의 3년, 그동안에 치열하게 전부 점검되어 왔던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제 또다시 이것을 들춰내는 이유가 뭔지 정말로 저로서는 해석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일까? 진영을 결집시키는데 이렇게 과거만을 들춰야 하는가? 왜 미래의 희망이나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진영이 결집하면 안 되나? 미래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요? 그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과거에서 진영을 결집시킬 논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둡니다만, 저는 경제학자면서 그중에서 경제사를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이런저런 공부를 좀 했다고 한 사람인데, 그 결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역사를 소유하거나 또는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없다. 역사는 역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무엇이냐를 물은 수없이 많은 역사학자들의 논쟁에 무슨 얘기까지 등장합니까? 역사는 역사학자가 쓰는 것이 역사다. 유명한 얘기죠. 역사를 걸핏하면 이 나라는 다시 봅니다. 조선 왕조사도 다 다시 보고 신라 때까지 가서 선동교황 얘기부터 다 다시 봅니다. 소설가들이. 또는 자칭 역사학자라고 등장하고 싶은 어떤 해설자들이 유튜브의 해설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겁도 없이 마구 쏟아놓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 모두에게 권하고 싶지만 역사 다시 보기는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역사 바로 보기, 다시 보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실이 출렁거리게 된다는 것 때문이지요. 역사는 누구 몇 사람과 어떤 사료에 의해서 사실이 증명되거나 입증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을 보시자고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요. 철진한 일기장이라도 쓰신 분들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오래된 일기장을 들춰보면서 내게 이런 일도 있었나?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그런 일을 했었나?
그런 경험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경험 난 한 번도 없어. 다 기억하고 다 알아. 인간은 자기의 등판대기 하나를 제기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걸핏하면 기억 안 난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을 했나요? 전 그렇게 말한 것 같지 않은데요. 아, 그때 제가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신 거예요. 가장 가까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이 소위 팩트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모든 만물은 삼라만상은 무한한 다면성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있는 이 간단한 마우스 하나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밑에서 바라봤을 때, 앞에서 뒤에서 각도에 따라서 무한한 다면의 모습을 갖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언어 논리로 100%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겠습니까? 따라서 역사는 바라보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쓰여지고 다시 재생된다. E.H. 카 교수가 한 이야기.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라는 얘기. 현재의 입장에 의해서 과거에서 인용해 올 것들, 현재의 이론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역사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한번 좋은 예로 미국의 남북전쟁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우리들이 흔히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온 내용에 의하면 뭐였습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은 링컨이라고 하는 인도주의적인 훌륭한 성인군자 같은 미국 대통령이 노예들의 질곡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벌어진 전쟁이다. 그래서 터진 전쟁이다. 정말로 그럴까요? 또 다른 학자들이 통계를 통해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북쪽은 산업자본가들이 지배했고 남쪽은 농업자본가들이 목면 생산을 중심으로 한 농업자본가들이 지배했습니다. 둘의 이익이 절대적으로 상충했죠. 산업자본가들은 흑인들의 노동력이 무한대로 필요했고 남쪽에 그 노동력이 존재했으며 남쪽에 농장 플랜트를 하는 사람들, 이 자본가들은 또한 이 노예를 풀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자본 대 자본의 이익의 상충관계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경제사학자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사실이죠. 통계적으로 입증이 된다. 우리 조선시대 때의 병자호란을 비롯해서 그때마다 벌어졌던 주화파와 주전파의 논쟁, 거기에 가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누가 더 옳았을지, 그 당시의 입장에서 누가 더 옳은 이야기를 한 것일지 알 수 있나요? 이성계의 위화도 회고는, 세조의 계유정란은 과연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 것일지를 우리는 오늘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역사는 결국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현실적인 인간들에 의해서 이용되는 기억의 창고인 것이지요. 참 역사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도 어느 것이 참인지 모르니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힘 대 힘의 대결 속에 어떠한 참이 숨어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알 수 있습니까? 따라서 역사는 현재적인 명분과 이익, 그것이 명백한 속에서 그것이 목표로 하는 현실적 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 속에서 결국 돈과 권력으로 표상되는 권력의 논리에 의해 쓰여지는 그런 도구가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 이야기 함부로 쉽게 이러니 저러니 내가 옳다, 저기는 절대 그러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 길가에 선거기간 동안에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토착 왜구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플래카드인데요. 그러면서 역사가 바로 서야 우리 현실이 바로 선다, 이런 논리를 끄집어냈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오늘을 만든다는 논리가 숨어 있지요. 그 이야기 속에는. 근데 그럴까요? 똑같은 과거의 역사를 가지면, 그 논리대로라면 똑같은 과거의 역사를 가지면 똑같은 현실적 현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인간의 역사는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식민지의 경험을 가진 나라라고 해서 똑같은 오늘의 현실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똑같은 과거에 고생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오늘의 현실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과거를 보면 아, 그것이 나의 오늘을 만든 원인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현재 나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미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는 끊임없는 우연성과 다면성이 참견하고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거의 역사를 다 지워버리자, 그거 다 잊어버리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사람들, 자기가 그 사건에 개입한 적도 없는데 거기서 개입한 걸로 해서 상을 받고 돈을 받고 한 사람들, 이런 부당한 것들이 그런 거래가 있었다면 그런 거는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것은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부당한 거래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더 정의로웠느냐 정의롭지 않았느냐 하는 것, 이러한 역사의 해석을 독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에게 맡겨두라.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때 논리해서 필요하게 쓰도록 하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집단적인 역사는 오늘의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해석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오늘 유익하다, 오늘 국익을 위해서 유익하다, 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역사 해석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입만 열면 과거사 이야기하는 분들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과거사에 대한 해석이 대한민국의 공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대들은 또다시 역사의 죄인이 될 뿐이라는 사실, 언젠가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얘기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에도 바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과의 관계에 대응하기에도 바쁩니다. 역사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익한 그러한 지식, 그러한 지혜, 그 범위 내에서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 다 함께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과 오늘 여기와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내일에 관한 이야기를 이 나라 전체에 가득 차게 이끌어 주시기를 힘 있는 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